4월의 마지막 날 5번째 엘량장점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첫 번째 5주차 특별방송을 맡게 된 하레입니다. 오늘은 특별방송으로 찾아온 만큼 더욱더 퀴어한 방송으로 준비했는데요. 매년 언니들의 퀴어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가타부타 더 설명 않겠습니다. 우선 4월의 마지막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의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5주차의 띵동은 다가오는 제21대 대선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제는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무지개행동의 박한희 이호림 공동대표는 그동안 한국 정치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했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세력의 토양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는 인구의 5%로 추정되는데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대구광역시 인구에 맞먹는 259만 명가량임에도 성소수자 인권을 전담하는 부처나 관련 예산은커녕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공식적 통계와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21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 2. 차별금지법 제정. 3. 민법 개정으로 동성혼 법제화를 통한 혼인평등 실현. 4. 트랜스젠더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인정법 제정. 5.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 6.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초중등교육 학교 환경 구축. 7.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8.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9.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마련. 10. 차별 없는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 11. 트랜스젠더 성확정 의료 국민건강보험 보장. 12. 트랜스젠더를 예외적으로 만드는 질병분류 기준 및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개정. 13. 성소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폐지. 14.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환경 보장. 15. 성소수자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지침 마련. 16.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 마련. 17.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 매개 횡의죄 폐지. 18. HIV 감염인 차별 없는 의료, 돌봄, 지원 대책 마련. 19.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검열, 심의 방지 및 차별 없는 지식, 정보 접근권 보장. 20. 성소수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21. 다양한 성별을 포용하는 행정 마련. 이어 무지개 행동에서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해당 정책 요구안을 알리는 무지개 수호대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무지개 수호대는 성소수자를 지키는 민주주의를 위해 무지개 행동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4일 개설된 무지개 수호대 홈페이지에서는 무지개 수호대의 액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지개 수호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 서명에 참여하기, 프로필 사진에 무지개 아이템을 추가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기, 무지개 수호대의 주간 뉴스레터인 수호지를 구독하고 무지개 수호대의 활동 소식과 대선 뉴스, 성소수자 정책, 주간 미션을 받아보기, 이렇게 총 3가지의 액션에 대한 참여 방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지개 수호대에 관심 있는 언니들은 홈페이지 주소 rainbowation.kr/vote rainbowation.kr/vote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4월 5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할애의 4월 5주차 특별 방송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왜 안 들리는 것 같죠?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퀴어들의 축제가 다가오는 소리 말이에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옵니다. 전국 아니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 퀴어들이여 일어나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4월 특별 방송의 특별 코너 퀴어들의 축제가 다가온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네, 4월 5주차에 이렇게 찾아온 할애인데요. 제가 아까 좀 코너 설명을 드렸습니다. 퀴어들의 축제가 다가온다.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분들을 모셨을지? 저희가 이번에도 되게 멋있는 분들을 모셔봤는데 이 특별 토크쇼에 오신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목소리 좋으신 두 분이 계신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퀴어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인 유입니다. 벌써 영화제 기획단원으로 함께한 지 5년이 좀 지났는데요. 주로 SNS 또는 홍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좀 즐거워하는 역할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계시면서 홍보팀을 맡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집행위원장도 하고 계시는 류님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막중한 책임을 안고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화제 팀의 류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앞에 영화제 윤님께서 너무 자기소개를 잘해주셔갖고 좀 부담되는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 집행위원회 부스팀의 일꾼 팀장 스칼렛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퍼레이드 팀의 부스 팀장 스칼렛님 이렇게 나와주셨다고 했는데요. 저희 뭐 영화제 팀에서 한 분 나와주시고 퍼레이드 팀에서 한 분 나와주셔서 올해 서울 퀴어문화축제를 충분히 두 분께서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주시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본론부터 조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이죠. 제26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일정이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공개된 걸 듣고 아마 많은 언니들이 6월 14일에 퍼레이드고 이제 뭐 영화제는 언제고 이렇게 해서 영화제는 심지어 뭐 장소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6월에 계획을 좀 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일정을 좀 소개 부탁드려 볼게요. 2025년 제25회 한국퀴영화제는 올해 6월 20일 금요일부터 6월 22일 일요일까지 오프라인에서만 개최됩니다. 작년과 동일한 극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내 위치해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3일간 개최됩니다. 상영작 등 상세한 정보는 한국퀴영화제 홈페이지와 SNS에서 추후 공개될 예정에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한국퀴영화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홍보 광고 같은 멘트로 이렇게 주옥같이 얘기를 딱 해주셨는데요. 그럼 영화제도 나왔으니까 영화제 말고 서울 퀴어문화축제에는 이제 퍼레이드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러면은 퍼레이드와 이제 뭐 나머지 일정들까지 해서 스칼린님께서 마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올해 퍼레이드는 6월 14일에 진행되는데요. 퍼레이드는 아직 장소가 확정되진 않았는데 네.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저희 기획단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희 공식 SNS나 홈페이지를 계속 집중해서 확인해 주셔서 네. 장소가 확정되면 다들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 퀴어문화축제는 이렇게 퍼레이드 6월 14일 그리고 영화제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토일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2주 동안 된다고 하는데요. 뭐 서울 퀴어문화축제 소식은 저희가 뭐 확정되는 게 더 있는 대로 저희 레주파에서도 엘량장점 띵동 코너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니들 SNS도 확인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도 들어주시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퍼레이드 팀과 영화제 팀 두 분이 이렇게 따로 나와는 계시지만 결국은 서울 퀴어문화축제로 한 팀이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축제 전체 슬로건이 또 있더라고요, 따로. 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올해 발표를 해주셨던데 그 어떤 슬로건인지 의미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칼렛님께서? 네. 올해 저희 축제 슬로건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인데요. 이 문장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함께 살아낸 지난 25년간의 역사이자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 서울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지지자들, 시민단체, 종교계, 기업, 예술가, 그리고 정치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와 용기로 만들어져 왔는데요. 네네. 올해 슬로건은 그 모든 의미를 한 문장에 꾹꾹 눌러 담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 멈춘다는 선택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듣고 계시는 언니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축제 슬로건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네, 왜냐하면 매년 이제 되게 멋있는 슬로건들이 축제에서 발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슬로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해에 되게 유행하는 문구가 될 때도 그쵸, 있었고 그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굿즈에도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될 때도 있어서 그 축제 슬로건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대회비라면 뭐 많이는 말씀을 못 해주셔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슬로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연말쯤에 정해지곤 하는데요. 맞아요. 네, 저희 모든 기획단들이 모여서 당의 뭐 이슈나 아니면은 저희 기구의 뭐 상황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네. 저희가 담고 싶은 메시지를 각자 의견을 내고 거기서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활동가들이 다 모이는 전체회의에서 정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저도 살짝 기억에 남아있는 약간 인상 깊었던 일화가 좀 있는데 이제 매년 한 연말쯤에 약간 올해 좀 축제를 좀 돌아보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워크숍을 좀 가지기도 하고 뭐 평가회의 형태로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년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로건이 좀 이제 이야기가 되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떠한 좀 이제 내용으로 좀 기울어지면은 근데 거기 단어 뜻은 뭔데? 하면서 되게 하나하나에도 되게 집요하게 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의견을 같이 나누고 또 이제 공감해야 할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은 좀 더 강조해보는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진짜 그 한 땀 한 땀, 글자 한 땀 한 땀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슬로건이라고 하니까 올해 축제, 서울 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인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또 언니들이 많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슬로건이 작년 연말이면 되게 어떠한 상황이었을지가 작년 연말에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지가 또 다르게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듣고 계신 언니분들도 작년 연말에 만들어진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이기도 하니까 이게 올해 6월에 어떤 모습으로 언니들과 함께 축제로 이렇게 만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퍼레이드와 영화제로 이렇게 큰 두 가지 행사를 함께 꾸리고 있는 이 서울 퀴어문화 축제에서 이제 퍼레이드 팀장, 부스 팀장님 나와주셨으니까 좀 퍼레이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물론 저도 퍼레이드 가봤고 류님도 퍼레이드 또 가보셨을 테니까 그쵸. 저희도 할 말이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퍼레이드 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스칼리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퍼레이드 팀에서 또 뭐 매년 좋은 퍼레이드 만들고는 계시지만 2025년 제26회 서울 퀴어 퍼레이드의 모습을 또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기대하는 모습이나 우리 이런 퍼레이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획하고 그려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저도 뭔가 이제 영화제 입장에서는 또 이제 퍼레이드 이제 축제하고는 좀 이제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제 축제를 이제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저도 궁금해서 아무 경청의 자세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하필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요.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먼저 저희 올해 퍼레이드는 축제 기본인 안전과 즐거움을 지키는 건 물론 기본적으로 물론이겠죠. 네네네. 네, 더불어 서로를 포용하고 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빛날 수 있는 퍼레이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칼리님은 뭔가 개인적으로 올해 퍼레이드는 좀 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부스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매년 새로운 단위들이 저희에게 부스를 신청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제 연대하고 지지해 주시려고 들어오시고 참여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네네. 맞아요. 근데 올해는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단위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새롭게 늘 배우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참가자분들이 이제는 축제에 오셔서 즐기기도 하시지만 다양한 단위들을 보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단위도 알게 되고 배우고 가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부스 발표된 거 보면서 이런 곳이 있었어? 보통은 매년 어느 정도 제가 느꼈을 때 개인적으로는 한 70% 정도는 좀 비슷비슷한 매년 여기 올해도 하네 하면서 뭐 작년에도 좋았으니까 올해도 가야지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긴 했지만 올해는 뭔가 좀 뭐랄까 뉴비? 네, 맞아요. 뉴비 부스들이 조금 많이 보여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뭐랄까 그 참가할 사람의 입장으로는 부스는 어떤 부스가 있는지 나왔는데 또 위치에 따라서 부스가 어떻게 배치된지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아직 발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려나 같은 그런 궁금함과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좀 두근거려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곧 빨리
장소가 발표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좋은 장소를 원하시는 장소, 우리가 잘 놀 수 있는 장소로 잘 정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뭐 올해 뭐 여러 가지 또 아직 장소도 물색 중이시긴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그 퍼레이드 팀에서 특별히 또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 기획자의 입장으로서 퍼레이드에서 퍼레이드 팀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네. 바로 안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저 같아도 제가 참여자였을 때 축제에 왔을 때 진짜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안전함을 더욱 느낄 수 있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너무 진짜. 약간 결의에 찬 맞아요. 다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안전하게 놀다 가신다라는 그런 결의가 진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결의를 가진 퍼레이드 팀이 만드는 퍼레이드다. 그러면 진짜 안심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퍼레이드 팀 입장에서 퍼레이드에 이제 참여하려는 저 같은 참여자 이제 듣고 계시는 언니들께 뭔가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이런 팁을 기억해 주세요 같은 그런 팁이 있을까요? 퍼레이드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 드릴 팁이라면요. 네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로 나와도 충분하다는 마음 같은 거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네네. 하나면 되는데요. 마음을 열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구든 이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중요한 꼭 공식 SNS나 네.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부스, 공연, 행진 시간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부스는 꼭 다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십 개 단체가 준비한 다양한 굿즈와 참여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 속엔 스티커 하나, 엽서 하나에도 마음과 메시지가 한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대 공연도 꼭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와 뜨거운 연대 발언에서 반드시 에너지를 얻어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축제에서 행진이 빠질 수 없죠. 네네네. 행진할 땐 그냥 걷지만 마시고 구호도 외치고 길가에서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들한테 화답하면서 걸어보세요. 그 순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감정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정말 모든 퍼레이드 날 모든 행사를 다 느끼고 가야지 내가 진짜 퍼레이드를 다 즐겼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개였는데요. 저는 거기서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서 조금 첨언해서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부스를 어쨌든 간에 쭉 다 돌다 보면 어느샌가 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가방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맞아요. 뭔가 넣을 가방을 꼭 챙겨서 가시는 게 뭔가 좋고, 거기서 행진까지 하실 거면은 가급적이면 뭐 매는 가방이 제일 편하긴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가벼운 가방일수록 좋죠.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굿즈를 뭐 후원하면은 좀 받는 형식이죠. 받죠. 리워드를 좀 많이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냥 배부해 주시는 것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꽤 많아요. 네, 그런 기념품으로 이렇게 이거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되게 귀여운 것들도 많고 하니까 또 그렇게 양손에 막 많이 들렸는데 어딜 갔는데 뭘 또 참여해야 돼. 참여할 때 손에 뭐가 너무 많으면은 힘드니까 무조건 가방을 들고 가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도 그거는 강추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아마 작년도에는 잠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 프라이드 이제 그 약간 장바구니 같은 거죠. 이제 그거를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참여자분들이 오셔서 혹시 이 가방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손에는 바리바리 이렇게 들고 계셔요. 그러면은 이제 가방이 필요하다. 네,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가방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구 회사 부스에서 그걸 이제 가구 회사에서 그 가방을 제작해서 그 부스에서 나눠줄 수 있게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짜 생각 잘했다 하면서
모두가 그 가구 회사를 떠올릴 수 있는 거기서 이거 무지개 그 가방을 백을 줬네. 만들어서 줬대 해서 저도 집에 있는데 진짜 커서 쓰기가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이불 빨래하기 좋습니다. 너무 유용해요. 저 실생활에 꼭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많은 짐을 들고 다닐 때 이사할 때도 정말 유용한 것 같고. 맞아요. 네, 어쨌든 간에 혹시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언니들은 꼭 가방을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뭐 퍼레이드 팀에서 부스도 있지만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무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무대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뭐 꼭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퍼레이드 팀에서 생각하든 아니면 스칼렛님이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그런 꼭 무대에 불러보고 싶은 인물이나 어떤 팀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정말 뭐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실현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무대에서 꼭 뵙고 싶은 분이 있다면 네. 바로 윤여정 배우님이세요. 아, 맞아요. 네. 연대 발언 진짜 해주러 오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게 약간 네. 지지를 받는 그 기분이 네. 너무 진짜 약간 충족될 것 같다는 기분이 생각이 들어요. 좀. 맞아요. 네. 요즘 최근에 자녀분이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그걸 지지한 인터뷰를 봤어요. 네.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자꾸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처럼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네. 윤여정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서 한번 혹시라도 그 주변 지인이라도 널리 어떻게든 퍼질 수 있다면 참여를 못 하신다면 영상을 보내셔도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응원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고 사실 뭐 인터뷰를 저도 봤을 때 한국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엄청나게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여의치 않다면 6월 14일 뭐 시간이 안 되신다면 그런 거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 지지 메시지 이런 것들 보내주시는 것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메일로 보내면 되죠? 저희 창구는 어디든 열려 있고요. 네, 저희 어떤 뭐, 방식으로든 연락 주세요. 네. 레주파를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얼마든지 저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뭐 서울 퀴어문화 축제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든지 SNS든지 어디든지 또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뭐 축제가 아니더라면은 뭐 영화제도 있으니까 사실 영화제 알잖아요. 영화인으로서 그쵸. 윤여정 선생님 영화인으로서 한국 퀴어 영화제로 보내셔도 되고 양쪽 다 보내셔도 되고 네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저희 퀴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이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스칼렛님이 부스 팀장이다 보니까 뭔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스가 많이 열리고 있고 열려왔지만 그냥 뭐 퍼레이드 팀이나 뭔가 스칼렛님 개인적인 마음으로 뭐 이런 부스 형태나 이런 모습의 부스가 언제 한번 꼭 열렸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이 드는 형태가 있을까요? 뭐 부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저희 서울퀴어 문화축제에서 그 해외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따라갔는데 그게 도쿄 퀴어 퍼레이드였을 거예요. 맞아요. 네네. 너무 자유롭고 너무 다양한 부스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많고 아무래도 지금은 공간이 좀 협소하죠. 제약이 되어 있어서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꾸준히 매년 잘 준비해 오시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단위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양하게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스들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거는 일단은 이 나라가 좀 정신을 차리고 저는 나라에서 축제를
이런저런 축제 지자체 지원도 하니까 같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맞아요.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서울 퀴어문화축제 열리면 그 주변 상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두가 알 텐데 그쵸, 맞아요. 네,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간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지자체든지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이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으니까 모두 듣고 지자체에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국가의 마음을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각자 좀 붙였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퍼레이드가 14일에 하고 나면 모두들 이제 퍼레이드 즐겁게 즐기고 밤까지 놀고 이제 집으로 가겠죠. 그리고 일주일 좀 일요일 쉬고 그쵸. 이제 일주일 조금 텀이 현생을 있고. 살다가 금요일부터 할 게 또 있잖아요. 그쵸, 영화제를 그쵸. 가야 되잖아요. 꼭 오셔야 합니다. 네, 영화제도 이제 뭐 서울 안에서 네. 나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요. 네, 이화여대 정문에서 들어가면은 거의 그쵸, 근처에 바로 바로 들어있어요. 네, 바로 아트하우스 모모로 갈 수 있는데요. 뭐 서울 쪽에 오시면은 2호선으로만 오시면 금방 도보로 오실 수 있는 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올해도 열리는 이 영화제에 대해서도 네. 좀 궁금한데 영화제는 또 전체 퀴어문화 축제와는 또 별도로 영화제 개별 슬로건이 또 항상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 슬로건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우리는 계속 한다. 약간 그쵸.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네. 어떻게 이 슬로건을 정하게 네. 됐을까요? 이게 많은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 있었는데요. 좀 네네.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고요. 일단 네. 다시 소개해드리자면은 올해 한국 퀴어영화제 슬로건은 우리는 계속 한다입니다. 아, 그래서- 묵음처리예요? 네. 네. 이게 중간에 제가 잠깐 뜸을 들였는데요. 네. 사실 이 침묵이 그 슬로건의 대괄호를 좀 이제 읽는 명명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걸 읽는 방식을 좀 두고 영화제 기획 단원분들끼리 함께 아주 심사숙고를 하고 이제 좀 그렇게 해서 결의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는 계속 한다라고 그쵸. 읽어야 되는 거죠? 약간의 텀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읽는 방법을 그렇게 가져가자라고 이제 내부에서는 좀 결정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슬로건에 대해서 부가적인 좀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네. 세상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희망과 함께 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양가적인 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좀 지켜내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한국 퀴어영화제는 이제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스크린에서 상영하고 싶고 영화제를 만들고 관객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올해는 이제 우리는 계속 한다라고 녹여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일 수 있는 한다가 되는 거군요. 좀 더 열려 있는 슬로건입니다. 네, 우리는 뭐 스칼렛님이라면 어떤 거를 넣어보고 싶으세요? 뭐 한다라고 해보고 싶으실까요? 우리는 계속 행진한다? 안전하다. 안전하게 한다. 이게 축제에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지금 질문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아니요. 질문을 받을 걸까요? 너무 저희가 강요를 했는데 개인적인 스칼렛님으로는요. 저는 완전한 F거든요. 아, 저는 네네. 우리는 계속 사랑한다. 저 혼자서 F라고 하셔서 우리는 계속 감동한단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사랑한다. 정말 네, 멋있는 F를 울릴 수 있는 말이 맞아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류님은 이제 영화제를 빼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슬로건을 본다면 어떤 용어를 넣고 싶으세요? 너무 약간 갑자기 약간 골똘히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는 계속 꾸준하다. 약간 이렇게 가져가고 싶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꾸준하게 한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방송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도 방송하고 다음 주에도 방송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언니들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 영화제 슬로건도 알게 되었으니까 영화제 팀도 좀 궁금해요. 영화제 팀에서 그리는 제 25회 한국 퀴어 영화제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번 이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개최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짧게 좀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약간 매해 영화제가 이제 폐막이 선언되고 나서 네. 좀 상영작 후기를 포함해서 좀 전반적인 반응을 따로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작년 반응 중에서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영화제를 두고 극장에서 열리는 소규모 퀴퍼 같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져 있던 말이 이보다 안전하게 느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였는데요. 네네. 그래서 한국 퀴어영화제가 늘 그런 감상을 받을 수 있는 영화제였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영화제 기획단원 모두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을 덧붙여 봅니다.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퀴어 영화가 요즘에는 그래도 꼭 퀴어 영화제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상영되고 있죠. 상업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되고 그쵸.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뭐 GV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GV 진행을 할 때 일반 상업 영화관에서 하는 GV에서는 되게 무례한 어떤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쵸. 들었어요. 근데 퀴어 영화제, 한국 퀴어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러 가서 거기서 열리는 GV에서 질문을 할 때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퀴어 내진 다 엘라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관객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싶은 엘라이가 아닌 어떤 뭐 비퀴어 분이다라고 네,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 지켜주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끼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올해에도 열리는 그 아트하우스 모모는 네. 면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관 하나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로 그 한 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상영과 뭐 어떤 행사들을 뭐 이 모든 영화제 팀원들이 영화제 활동가들이 다 지켜보고 그렇죠.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죠. 네, 감시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자나깨나 안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퍼레이드 팀에서도 안전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영화제 팀에서도 안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올해 서울 퀴어 문화 축제는 정말로 그냥 마음 편히 내 몸만 잘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언니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영화제는 장소도 발표되고 뭐 어느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간략한 약간 네. 뭐랄까 부대 프로그램이 좀 맞아요. 이렇게 스포가 좀 된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화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라인업이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상영작은 안 나왔지만 네. 뭔가 그래도 상영작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뭔가 여기서도 스포를 살짝 네. 이게- 모든 걸 얘기해 주시지 네. 않더라도 스포를 살짝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저도 듣게 되네요. 스포를 갑자기. 사실 이제 올해 영화제 공모작이 뭐 매년 그랬지만 네. 또 고민을 좀 거듭하게 하는 작품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아직 상영작 정보가 좀 이제 오피셜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기에는 어렵겠지만 네. 대놓고가 아닌 뭐 스포나 언질 정도는 솔직히 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부집행위원장이 되신다는데 그렇죠. 이런 권한은 좀 누려도 된다고. 예예예. 그래서 이제 조금의 약간의 이제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제 장편과 단편 모두 이제 해외작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올해가 특히.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국내작이 좀 인기가 많은 편이기도 한데 네. 사실 올해는 좀 해외작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해외작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 또한 뭐 다채롭고 또 이제 아주 인상 깊은 작품들이 많아서 이제 극장에서 좀 뵙게 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는 해외작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거기에 뭔가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상영작들 라인업이 뜨면은 언니들 해외작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물론 국내작 당연히 좋은 작품 많겠지만
어느 때나 다름없이 매년 그랬으니까 해외작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이거 대박이다 하는 그런 맞아요. 네, 작품들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이미 밝혀진 그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네. 여기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영화제는 이제 특별전으로 태국의 비엘과 이제 주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라는 제목의 네네. 이제 책을 쓰셨던 일다의 박주영 기자님께서 개건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네. 외부 발제자로는 비평가와 창작자 분들을 모셔서 태국 내 비엘, 주엘 콘텐츠의 부흥과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로 연결되는 지점을 포럼의 형태로 좀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좀 재미있고 그리고 편안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품 소개와 트레일러 상영이 이루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퀴어 영화제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다수의 GV 또한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가 좀 여러분들께서 좀 극장에 오시는 것에 대한 좀 뭔가 영화제 측의 구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GV가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그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상업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분들, 연예인분들 네. 막 나와서 막 무대 무대 인사 인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대 인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GV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기 배우분들이나 감독님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분들도 같이 해서 아예 내가 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에 대해서 비하인드를 조금 더 들을 수 있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 GV 자리가 아니면 이거는 이 오프라인 이 장소에서만 알려주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하죠. 그래서 나는 똑같이 영화를 봤지만 GV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 GV 따로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영화 보면 이제 그 GV가 있는 영화만 보면은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는 GV를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해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혹시라도 GV에 아직 안 가보신 언니들이라면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영화 GV 같은 것들도 괜찮게 잘 진행해 주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곳들도 꽤 많지만 가끔씩 좀 핀트가 나가는 GV들이 있거든요.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 곳들이 좀 있는데 뭐 작년에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한국기호영화제에서 하는 GV면은 그런 핀트 나감은 일단 절대 없을 것이고 어쨌든 그 내용도 안전하게 맞아요. 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퀴어들에게 되게 편안한 되게 속 편한 GV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찾아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심지어 온라인 상영도 없다고 맞아요. 하셨으니까 올해는 오프라인으로만 서울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 안에 있는 한국 퀴어 영화제는 서울시 서대문구죠. 서대문구 이제 이대 이화여자대학교. 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아트하우스 모모로 찾아가시면 거기서만 오로지 모든 상영 그리고 GV 그리고 뭐 특별 프로그램 그리고 태국 BLGL 그 컨텐츠는 엄청 많이 인기지 않나요? 네, 요즘? 요새 그게 많이 또 부흥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또 담론들이 오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관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올해에도 이제 저희 그 한국에서도 되게 많은 퀴어 컨텐츠들이 이제 나오곤 있지만 사실은 태국의 컨텐츠가 사실 진짜 유구하게 예전부터 많이 생성이 됐잖아요. 다뤄왔죠. 한국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이제 태국에 그래서 볼 게 없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드라마 몇 개 보거나 그때 뭐 에러드 이런 거밖에 없을 때요. 그때 이제 태국에서 하나 둘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선 좀 뭔가 통통 튀는 듯한 그런 작품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통통 튀는 작품들을 잘 못 보거든요. 제가 그냥 잘 결이 안 맞아서. 근데 볼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는데 거기서 보고 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태국 좋겠다.
부럽죠 이제. 일단 보면 그 컨텐츠 안에 있는 녹아있는 그 태국이라는 그 나라의 사회 분위기, 퀴어들을 대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네. 되게 항상 부러움을 느꼈는데 보세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 부흥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분발해서 K-팝뿐만이 아니라 이제 K-컬처 뭐 이렇게 부흥을 시키려면 퀴어 컬처도 부흥을 좀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뭐 정책 관련해서 뭐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셔서 좀 이런 포럼에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도 한번 개인적인 류님의 어떤 욕망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뭐 영화제 팀이나 아니면은 류님 개인적인 마음도 좋으니까 꼭 한국 퀴어 영화제에 올려보고 싶은 작품이 있을까요?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 매년 초 이제 작품 공모가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리면은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있는 멋진 작품들이 정말 많아서 네. 이런 작품이 우리 영화제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가지고 뭔가 저희끼리 뭔가 희망하는 작품이 상영된다고 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리사욕을 좀 포함해서 너무 좋아요. 네, 캐주얼하게 말씀해도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내부 기획단원 분들에게 좀 사실 여쭤봤어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았던 것이 김일란 감독님의 이제 트랜스젠더 다큐멘터리 중에서 에디 앨리스 라는 이제 연분홍 치마의 작품을 꼭 상영해보고 싶다. 네. 우리 영화제 스크린에서 꼭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해주시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라던가 아니면 네. 나너 그 그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사리사욕이지만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하나와 앨리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꼭 상영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 뭔가 이제 작품 표면적으로는 그게 뭔가 퀴어함이 드러나지는 않긴 하지만 네. 그 작품의 경우에는 퀴어니스한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뭔가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작품이라서 네. 그거를 이제 논의하는 좀 자리와 함께 상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그리고 그걸 상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영하고 뭐 GV나 이런 거기선 큐톡이라고 또 있죠. 그쵸. 네, 큐톡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한국 퀴어 영화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히려 재해석이나 아니면 더 깊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시선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감독님, 이와이 슌지 감독님, 제가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듣고 계시다면 요즘 뭐 번역 잘 되잖아요. 통역도 잘 되고 연락 주십시오. 네, 한국 퀴어 영화제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기쁠 화답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니까 혹시 뭐 통역이나 번역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전달 드렸습니다. 아까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하나와 앨리스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 이 소식이 널리 퍼져서 언젠가는 저희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RVD 네,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서울 퀴어 문화 축제도 되게 다채로울 것 같고 되게 뭔가 많이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좀 되고 뭐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상영작이 있을까 어떤 세션들로 나눠질까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해지고 뭐 사실 퍼레이드는 많은 언니들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장소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할지와 왜냐면 장소에 따라서 내가 뭘 입고 가야 될지도 좀 달라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잔디밭에 살 때 서울 광장에 살 때는 조금 그래도 잔디가 있으니까 조금 시원하게 입고 갔어도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스팔트 위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 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입고 가서는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더 준비할지 내가 얼음물을 하나를 꼭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물만 들고 가서 빨리 먹어버리고 치우는 게 나을지 뭐 아니면은 손풍기를 조금 작은 걸 들고 갈지 큰 걸 들고 갈지 뭐
내가 양산을 꼭 챙겨야 될지 아닐지. 왜냐면 안 들고 가면 안 들고 간 대로 가벼워져서 좋고 필요하면 또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저는 또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무대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공연팀이 있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무대로 보여질지는 또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언니분들 저 말고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뭔가 대답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저희도 뭐 소식 전해드리겠지만 한국 퀴어 영화제 그리고 서울 퀴어 퍼레이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그 SNS 계정이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물론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서 다 확인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들은 이런 퍼레이드 계정이나 아니면 영화제 SNS 계정으로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더 얘기를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저희가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 아이고, 네. 아쉬워라. 네, 이렇게까지 빨리 끝날 줄은 몰랐네요. 너무 짧아요. 시간이 아주 네, 진짜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6월 중순까지도 쏜살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뭐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빨리 축제를 즐기고 싶으니까 저희한테는 쏜살 같고 그만큼 이제 준비하실 시간은 더 많기를 바라면서 꼭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맞아요. 네. 좋은 축제를 저희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선보여 주시면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오늘 어떠셨는지 스칼렛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감. 사실 마이크 앞은 너무 떨려요. 네네네. 근데 하지만 이 축제랑 그 축제에 대한 애정과 제가 사실 레주파를 네. 한 7, 8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저는 진짜요? 네, 제가 와. 언니들 중에 하나입니다. 열혈 네. 애청자. 진짜 이렇게 네. 언니를 한번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으로 용기를 내봤어요. 그래서 키어라는 정체성도 네. 그리고 우리 연결도 이게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네. 준비해온 걸 다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네.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언니들 언제나 언니들의 존재로 네. 이 커뮤니티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빛낼게요. 올해 6월 축제 현장에서 꼭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스칼렛이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진짜 그 숨어 계시던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이 안 나오세요. 이제 조용히 듣고 계시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뭐 듣는 그런 횟수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조용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체를 많이는 알 수가 없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방송에 오셔가지고 얘기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뭔가 성덕이 된 느낌이네요. 아니요, 제가 오늘 성덕입니다. 스칼렛님과 방송을 하더니. 네, 저희는 그러면은 스칼렛님이 열심히 준비해주시는 퍼레이드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언니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류님은 오늘 또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뭔가 앞으로 많은 일들이 또 이제 이제 해야 되는구나. 약간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관객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또 그거를 희망차고 열심히 또 진행해 볼 테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관객으로서 이제 극장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끝을 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영화제의 류였습니다. 네. 사실 류님은 제가 저희 레주파로서 재작년에 네. 영화제에서 류님과 제가 같이 사회를 한번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한극장에서. 네네, 대한극장에서. 그래서 그때 저희 레주파와 이렇게 이어진 인연을 그 2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맞아요.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게 돼서 연결됐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제 한번 갔고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한번 와주시고 그쵸. 네, 이런 게 저는 또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네, 오늘 류님이랑 스칼렛님 너무너무 얘기 잘해주시고 진짜 준비를 너무 열심히 잘 해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네. 끝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공식 인사드리면서 이번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4월의 마지막 날, 특별하게 찾아온 특별방송 어떠셨나요? 물론 매달 2주차에서 언니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이번 특별방송으로 이렇게 깜짝 언니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더군다나 매달 만날 수 있는 5주차가 또 아니잖아요. 오늘 이후로도 올해 중에 3번의 특별방송이 더 있을 예정이에요. 다음 방송에서는 특별방송으로 또 과연 어떤 깜짝 목소리가 있을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다음 달 2주차 QQ881234에서 다시 언니들을 만나러 올게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